11월 19일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하락을 다소 좀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심란해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좀 드리지만 포지션 자체를 중기의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인 측면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밑에서 물량 다시 받고 위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움직여도 좋겠지만 여차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에서 물량을 뺏기거나 혹은 뭐 전체적으로 물량 완전히 뺏겨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손실만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중기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기 포지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30% 중기 포지션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플에 대해서 30%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 비중으로 지금 확보를 시켜놓고 큰 수익을 노리면서 그대로 안고 가자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금의 포지션을 30%를 가지고 있어요. 현금 포지션 30%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포지션 30%를 그대로 쥐고 움직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점 꼭 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비트코인의 흐름 나름대로 견조하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견조하게 비트코인과 리플이 흐름 자체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지금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견조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비트코인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을 하고 움직여 나간 이 과정에서 급락을 한 부분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 원인을 따져보면 굳이 따진다 그러면 CBOE에 대한 선물 쪽과 연계된 거래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과 연계된 거래에 의해서 급락으로 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을 일정 부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단기 고점 있는 자리에서 다시 또 한 방 두들겨 맞는데 이 두들겨 맞는 요 캔들 두 개를 보면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흐름은 지금 이 아래쪽 하단에서의 연하게 횡보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플이 시가총액 2위입니다. 리플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위에서부터 같이 두들겨 맞을 때 얘도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한때 500원 있는 자리도 아래쪽 하방으로 완전히 이탈은 안 하고 슬쩍 500원 터치까지 들어갔었던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리플의 반등을 보면 리플의 반등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밤은 아니고 위쪽으로 하여간 600원 있는 자리까지 다시 터치를 하고 지금 다시 눌러주는 그런 형국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의 흐름을 보면 위에서부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빠바방 때렸는데 이 때리는 물량과 그 다음에 밑에서 이거는 받는 물량이에요. 받는 물량의 흐름들을 보면 받아내는 물량들의 힘이 월등히 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한 힘, 눌릴 때는 거래량을 줄어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고 이 이상의 물량으로 받아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리플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흐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리플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물론 마음 같아서는 위쪽으로 빵빵빵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견조하게 밑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도 누가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우리 카톡방에서 이상한 소리 찍찍하고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뭐냐면 거의 90% 이상이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부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돈 많은 세력들이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 맛대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어느 자리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우당탕탕 떨어질 거다. 어느 자리 위쪽으로 뚫고 넘어갔으니까 위쪽으로 완전히 펌핑 나올 거다. 이거는 일정 부분 약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전히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첫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을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기술, 그 블록체인 기술을 1차적으로 믿는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믿는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코인이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인 중에 제일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인정을 받는 부분이 비트코인이에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달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이 비트코인은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는 흔들려도 이 기술력을 전부 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과 리플이 안 가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부 망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비중 30%를 담아두고 리플에 대해서 비중 30%를 담아두고 우리가 중기의 포지션으로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일정 부분 좀 배제를 시키고 다소 좀 흔들리더라도 중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포석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트 보면서 짧게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이 가격대면 얼추 바닥권이 아닌가.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배팅하고 자신있게 묻어두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우리가 한 10% 정도 손실이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매수 사인을 보내드린 부분에 있어서 10% 정도, 정확히 한 11% 정도 되나? 10% 정도 손실 보고 있지만 리플이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린 부분에서.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서로 상쇄시켜서 수익도 손실도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에이다가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커요. 에이다가 손실이 큰데 에이다는 지금 아래쪽 최근 근래에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해서, 다만 얘는 비중이 좀 작아요. 비중이 작고 얘가 반등을 시도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비트코인 리플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텔라 루멘이나 아니면은 에이다도 지금 가치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좀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 추가 매수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홀딩만 해서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가던 아니면 밑에서 전투를 벌이던 치고받고 하던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접근을 해 나갈 부분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는 지금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플하고 비트코인 비교를 해보면 수익도 손실도 없어요. 거의 뭐 본전 수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중기 포지션 못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10% 20% 먹으려고 지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더블 그 이상 먹으려고 10배 20배 먹으려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 매달려 갖고 이거 하는 거지. 더블 먹으려면 왜 힘들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암호화폐는 정부의 정책도 없고 이제 그 부분이 서서히 인증되려고 하는 시기예요. 카톡방에 들어와갖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몇 년 전에는 어땠고 몇 년 전에는 어땠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암호화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차트는 과거의 기술적인 지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4년 전에는 이랬어요. 3년 전에 이랬어요. 작년에 이랬어요. 재작년에 이랬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전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아니면 리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대박 한번 벌겠다. 자신이 있다. 이러면 투자하는 거고 안 그러면 투자 못하는 거죠. 그거 위에서부터 조금 흔들렸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 되게 많으신데 그러지 말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 위쪽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올 때 이 꼭대기에서 두들겨 맞은 적도 있는데, 저 2,750만 원에서부터 지금 뭐 1,000달러 떨어진 거 그거 얼마나 떨어졌다고. US 달러 최근 근래 한 1,000달러 떨어졌죠. 막말로 얘기하면 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미래에 대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코인들 자신있게 배팅하고 자신있게 홀딩하고 자신있게 가지고 가서 대박 한번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과거 2000년도와 비교를 해서 2000년도 IT 쪽의 기업들이 그렇게 날아갈 줄은 그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IT 쪽에 기업 컨설팅, 벤처 컨설팅하고 다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IPO도 진행을 몇 건 했고, 그랬는데, 그런 저도
걔네들이 그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 이 블록체인이나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지루지루해서 그런 면은 있지만 흡사해도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완전히 규제를 못하고 완전히 폐지를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은,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 화폐에 다시 말해서 뭐 달러나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는 하고 싶은데 폐지는 시켜버리고 싶은데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정부와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타협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타협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일정 부분 규제가 들어가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둬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 ETF 쪽으로 대규모 기관 펀드들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다소 좀 흔들리더라도 자신있게 자신있게 배팅하지 말고 자신있게 홀딩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쫓아오신 분들, 비트코인 30%, 리플 30%, 에이다 10% 가지고 계신 분들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홀딩해서 가지고 가고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러면 제가 그 차후에 전략적인 부분을 첨부를 시켜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또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현금 30%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전투를 벌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손실 안 나게 한번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 말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차분하게 잘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약간 좀 잔소리식으로 됐는데 죄송하고요. 이따가 장중에 제가 녹화를 한번 해서 2000년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 비교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건드리지 말고 비트코인 30%, 리플 30%, 에이다 10% 그대로 홀딩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할 시기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 말씀드리고 일단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